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있는 하단 도서관에 가서 자기로부터의 혁명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슈나 무르티가 쓰고 김준호가 옮겼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상대방을 잘 알고 있어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나와 당신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나와 당신이 동시에 같은 수준에서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또한 친한 친구 사이에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간적 공감인 친교라는 것입니다. 이런 즉각적인 이해, 직각은 서로가 동시에 같은 수준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원활하고 유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지금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극히 일반적인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전문적인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과학에 관한 것일지라도 전문적인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다행히 나는 지금까지 심리학이나 종교관계의 책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말로 보다 깊은 의미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듣는 방법을 모른다면 매우 곤란합니다. 듣는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들으려면 모든 편견과 사전에 공식화된 것 또는 일상생활 문제 같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이 아무 것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사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이라는 스크린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종교적 혹은 정신적 편견이나 심리학적 또는 과학적 선입관 외에 일상적인 걱정거리, 욕망, 공포심의 스크린에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를 스크린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소음이나 잡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이나 편견, 성벽이나 저항 등을 버리고 언어상의 표현을 초월해서 말 속에 깊이 담겨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듣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곤란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는 중에 당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어긋나는 말을 내가 하더라도 지금은 들어만 주십시오. 그리고 저항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당신 쪽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말에 우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진리는 다른 사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이 직접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저항이나 방어 또는 수비 등의 자세를 취하면 직접 지각할 수 없습니다. 이해는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 즉 실체라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거나 비난하거나 정당화하지 말고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 환경이나 편견에 따라 사물을 해석하거나 설명하면
이미 진리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적 조사나 탐구 같은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조사,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때의 기분에 따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주시하고 관찰하며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떼지 않고 응시한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 대화를 통해 시도해 보려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께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생활 환경 혹은 이제까지 받은 교육과 같은 것을 척도로 해석한다든가 설명한다든가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는 자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관념, 기억, 결론, 경험. 분명히 명명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의도, 무엇인가로 되려고 하거나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 무의식 속에 축적된 기억, 민족, 집단, 개인 혹은 종족의 구별과 상관없이 과거에 축적된 기억, 이런 것이 행위로서 외부에 투영된 것 또는 덕으로서 정신적인 모든 것, 그리고 이들 모든 것을 구하려는 노력 자체가 자아인 것입니다. 이 자아 속에는 경쟁심이나 무엇으로 되려고 하는 욕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자아에 직면한다면 그것이 사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악이란 말을 내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아는 자타를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아는 자기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아의 행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활동은 자기를 타인으로부터 분열시키며 자기 자신을 격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에 대해서나 또는 자아의 존재가 없는 놀라운 순간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노력이라든가 고생이라는 감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은 사랑이 존재할 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험이 어떻게 자아를 강하게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지한다면 이 경험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경험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을 기초로 한 여러 가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인상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반응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타산적이고 교활합니다. 객관적으로 눈에 비친 것과 이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 사이에, 그리고 의식적 기억과 무의식적 기억 사이에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기억에 따라서 나는 내가 본 것이나 느낀 것 모두에 대해 반응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보는 것, 느끼는 것, 알고 있는 것 또는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 과정에서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눈에 비친 것에 대한 반응이나 반동이 경험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반응하는데 그 반응에다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 그것이 경험인 것입니다. 내가 그 반응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그것은 경험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반응과 당신 주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때 만약 이름 붙이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경험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당신을 본 기억이 없다면 나는 당신을 만났다는 경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나의 기억, 조건, 편견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만 여러 가지 욕망이 투영됩니다. 즉, 나는 누군가에게 안전하게 보호받거나 정신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한 나는 스승이나 지도자, 신 같은 것에 의존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이 투영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일정한 형태를 가진 욕망, 자기가 이름 붙인 욕망을 나는 투영하여 그것에 대해 나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투영이며 내가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경험을 준 그 욕망이 나는 경험했다. 나는 그 스승을 만났다. 나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경험에다
우리가 이름을 붙여가는 과정의 전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은 실은 당신이 경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신의 정적을 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적한 정신이나 침착한 마음이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파니샤드나 그 밖의 성전에 이런 말이 쓰여 있기도 하고 많은 성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마음이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찌꺼리기 때문에 때때로 나 자신도 마음이 평온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족된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기쁜 일일까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신을 관찰하는 것은 정신의 표층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층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의 실제적인 활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문제를 상세히 탐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신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활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문제에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견을 진술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정신은 이뤄야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든가 한다면 당신은 모든 관찰과 사고를 정지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또는 당신이 권위 있는 책에 있는 말을 인용하는 것도 사고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부처나 그리스도의 말을 인용한다면 모든 추구와 사고 및 탐구는 그 자리에서 정지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이 자아의 문제를 탐구하고 싶다면 이와 같은 교묘한 정신의 활동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의 활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정신의 실제적인 활동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정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사고의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신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정신이 사고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의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대부분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신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그대로의 정신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실제로는 고립화의 작용입니다. 그것은 사고의 과정과 똑같은 것으로서 고립한 형태로 사고하면서 또한 집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사고를 관찰한다면 이것이 분리적이며 단편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응에 따라서, 즉 당신의 기억, 경험, 지식,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모든 것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곧 반응하게 됩니다. 예컨대 당신이 정신적으로나 혹은 그 밖의 유리한 투자물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혁명이라는 말에 반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지식, 신념, 경험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협력해야 한다. 나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나는 친절하게 해야 한다. 라고. 이것은 모두가 반응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기본적인 반응은 고립화의 작용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정신을 관찰한다는 것은 당신 자신의 행위나 신념 혹은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것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모두가 당신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동시에 사고 과정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와 과정은 나나 정신이나 자아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종교나 사회적 상벌이나 법률은 모두가 개인이나 각자의 자아, 개인의 독립적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 대립해서 전체주의 국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무의식층에 의해서 깊이 파고 들어간다면 거기에도 똑같은 과정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무의식층 중에서도 우리는 환경, 풍토, 사회, 부모나 조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동체의 성원인 것입니다. 거기에도 개인,
즉 나라는 것을 주장하며 지배하려는 욕망이 존재해 있습니다. 정신의 활동은 고립화 과정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그와 같이 정신을 활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개인으로서 구원을 추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당신은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한 위대한 인간이 되겠다든가 위대한 작가가 되려고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은 이런 일 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신은 분리적이거나 자기 폐쇄적이거나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식은 언제나 기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지의 것으로 추측할 수 없는 미지의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상상도 해보고 숙고도 해봅니다. 또한 이들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여러 성인이나 스승들의 경험에 관한 책도 읽어보면서 그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하며 그것을 느껴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즉 기지의 것으로 미지의 것에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또한 알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당신은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에서는 이런 놀라운 착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정보나 사실 혹은 간행물을 입수하면 어떤 일이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지의 것의 투영이 아닌 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지의 것이 작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항상 기지의 것에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정신은 언제나 확실한 것이다,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성 자체가 기지의 것이나 시간 속에 처음부터 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나 시간을 기초로 해서 성립된 정신은 무한한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미지의 것을 생각한다든가 정식화한다든가 또는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모두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지의 것을 이해하고 해소해서 완전히 제거했을 때에만 미지의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순간에 정신이 기지의 관점에서 그 경험을 해석해서 과거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험이 즉석에서 기지의 것으로 해석되고 명칭이 붙고 분류되고 기록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지의 것의 활동이 지식이며 이와 같은 지식이나 학문은 분명히 장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종교나 심리에 관한 책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이 생활의 의미나 의의를 스스로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당신은 이런 일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정신적 지도자나 종교적 조직 혹은 부처나 그리스도도 없이 당신 혼자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경우 우선 당신은 자신의 사고의 과정을 이해해야 되며 당신의 사고를 미래에 투영한다든가 당신을 즐겁게 해주는 신을 창조한다든가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학문과 지식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기술이나 기계 조작 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지식의 효과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지식이나 학문에 의해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저 창조적인 행복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의 가장 진실한 의미에서 순간순간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현재를 어둡게 하는 것은 바로 그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보라든가 남의 경험이라든가 혹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고집하며 당신의 행위를 그에 접근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지식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나체가 되어서 지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이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나 신념을 통해서 경험하는 일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은 단순한 자기 투영의 산물이며 가공적이고 허위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하는 데는 그와는 다른 과정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관념을 받아들인다든가 혹은 그 관념의 포로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그 밖에 커다란 이해력과 응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노력은 주의력을 산만하게 합니다. 무엇을 이해한다든가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주의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싶다면 음악 소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모든 주의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응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 자체가 주의력을 산만하고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편견과 비난과 동일화라는 것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은 사실이며 진실이며 그 밖의 것은 모두가 도피이며 진실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하려면 이 이원의 대립이 정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것과는 다른 것으로 되려는 부정적 반응이 그 이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자신의 교만함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 반대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무엇인가로 되려는 노력이나 혹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있어서조차도 주의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교만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문제 자체에 있으며 그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색이 검다든가 희다든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되려고 할 때에만 당신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의 일을 생각하도록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도피하도록 훈련을 받아온 정신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진실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이해가 없으면 인생에 있어서 아무 의미도 없으며 인생은 끊임없는 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통과 고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이해됩니다. 만일 비난이나 동일화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진실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난하며 동일화하고 있는 정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신은 그 자체의 한정된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이해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응시하면 놀랄 만한 심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만 참된 실제와 행복과 기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리슈나 무르티와 함께 걸었던 중개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